아름답게 죽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아름답게 늙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행복하게 늙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꼭지 늙지 않으면 인생이 끝이 아쉬워집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사람을 만나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온화한 미소를 띤 은발의 노신사나 따뜻한 표정의 할머니를 보면 그들의 삶이 멋지고 존경스럽다고 느낍니다. 그런 분들은 낡음 속에서도 새로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이를 먹지만 늙어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눈살을 찌푸리며 불평하는 노인들을 보면 나는 절대로 저렇게 늙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아름답게, 매력있게, 멋지게 늙어가는 것은 나이가 든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최근에는 60대부터 75세까지를 신중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신중년이든 신청춘이든 이름만 바꾼다고 매력이나 멋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며 품격 있는 몸가짐을 유지하느냐입니다. 나이 들면서도 매력적인 노인으로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은 목표이자 숙제입니다. 영국 정치경제대학의 티서린 교수는 매력자본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는 매력이 자본이고 경쟁력이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자기 자신을 잘 가꾸고 매력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분명 경쟁력이 됩니다. 오늘은 건면 스님의 말씀을 통해 아름답게 늙어가는 5계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억하기 쉬운 5가지 요령으로 꼭 기억하고 실천하여 지치 않은 노후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일입니다. 일부러라도 자주 웃어야 합니다. 지하철 경로석이나 시장에서 만난 노인들을 보면 대부분의 노인들의 얼굴이 찌푸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노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뚝뚝하고 딱딱한 얼굴인 경우가 많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처럼 웃는 것이 좋은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짜증나는 일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친구와 웃긴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이의 엉뚱한 행동을 보고 크게 웃으면 잠시나마 기분이 좋아집니다. 문제는 일상 속에서 자주 웃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3년간의 코로나로 활동의 제약이 있었기에 웃을 일이 더 적었죠. 하지만 의식적으로라도 웃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웃는다는 말처럼 웃음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긴 세월 동안 힘든 세상살이를 겪으며 모든 날보다는 찡그린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은 결국 마음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젊을 때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인생이었다 해도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해지세요.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행복은 전염된다고 합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웃자, 웃으며 살자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자주 웃으면 웃는 얼굴이 되고 웃으면 복이 옵니다. 일부러라도 자주 웃어야 합니다. 웃는 것이 단순히 행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웃음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며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우리의 뇌가 웃음을 감지하면 엔돌핀을 분비시켜 진통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엔돌핀은 모르핀보다 더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웃음은 수면 연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한 병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5초씩 크게 웃으면 수면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엔돌핀의 분비로 면역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자주 웃는 것이 매력있고 건강한 노인이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말고 나이가 들면 세상의 불평불만을 품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살려 웃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의 무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따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승을 관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남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하는 것보다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어른의 모습이고 연륜에 걸맞은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과 상황,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면 따지지 않게 되고 불편한 일도 그저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따지며 가르치려 하지 말고 웬만한 일은 양보하고 웃어 넘기시라. 그렇게 해야 멋진 노인으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면 전체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앞만 보고 달렸던 지난날에는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휘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면 뒤를 돌아보게 되고 잘 보이지 않으면 몇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법을 기울게 됩니다. 인생의 여백을 두고 또 다른 생각을 채우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남의 허물보다 내 허물을 돌아보게 되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조금 더 양보하고 베푸는 일이 자연스럽게 늘어갑니다. 요즘 사회는 노인은 많고 원로는 적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로란 인격과 품위를 갖춘 노인을 의미합니다. 아름답게 믿는다는 것은 결국 품위 있는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은 늙어가지만 속은 단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름답게 믿는 것입니다. 잭스 시대에 큰 소리치고 사는 노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이 지키는 차세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내가 쏜다입니다. 두 번째도 내가 쏜다. 세 번째도 내가 쏜다가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밥 한 끼, 술 한 잔 베풀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분 나쁘고 지갑은 연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많은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인생에 이것저것 관여하며 조언이라는 명목으로 참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머리만 복잡해지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의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로 훈계하거나 조언을 남발하기보다는 조용히 작은 선물이나 실질적인 도움을 건네는 것이 더 깊은 재료일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저절로 먹는다고 해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점잖고 품위 있는 모습을 보이며 후배들에게 기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생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어른이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언행이 더욱 신중해지고 무기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품위 있는 노인은 어두운 기운이 아닌 차분하고 점잖은 분위기를 풍기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감정이 쉽게 휘둘리고 분위기에 따라 행동이 변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 보다 침착하고 중심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점잖음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삶의 깊이를 나타내는 중후한 매력이자 노인이 보여줄 수 있는 장엄한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점잖음은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언행과 행동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손가야 합니다. 품격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나이 든 분들이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횡단은 나이를 불문하고 옳지 않은 행동이며 이는 오히려 노인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노인이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면 젊은 세대에게 나쁜 본보기가 됩니다. 건널목을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것이 노인의 특권은 아닙니다. 도리어 규칙을 지키고 올바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노년의 품격을 높이는 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도 우리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다리를 떠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말에 다리를 떨면 곡이 나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다. 다리를 떠는 모습이 가벼워 보이고 품격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행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1호선 소요사면 지하철을 탔을 때 날씨가 풀리면서 많은 노인들이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일부 노인들은 큰 소리로 떠들며 주변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젊은 사람들이 눈치를 주었지만 대화 소리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같은 행동을 젊은 사람이 하면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데 나이 든 사람이 하면 유독 더 거슬리고 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참견이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다 신중하고 점잖은 태도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더욱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깔끔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식사 예절은 나이가 들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음식을 흘리거나 입가에 묻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를 의식하고 조심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커피를 마실 때 후루룩 소리를 내거나 술을 마신 후 헤릉거리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도 지나치게 취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노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유진을 외면하지 말고 시리의 흐름에 맞춰 자신을 가꿔야 합니다. 유행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시리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외모와 태도를 세련되게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머리 모양을 정리하며 자신의 스타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품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전의 품격은 나이가 들었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스스로를 가다듬고 점잖고 중후한 태도를 유지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존중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다듬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태도, 말과 행동, 품격을 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에게 훈계를 하기보다는 묵묵히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조언이라는 명목으로 참견하기보다는 스스로 품격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누구나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받는 노인이 되려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인생의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노년의 삶일 것입니다. 품성의 인격이 더해진 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세상에 나서서 자랑하거나 자신의 과거를 강조하며 살지 않습니다. 대신 삶의 마지막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알베르 카미의 한 구절처럼 우리들 생애의 저녁이 이르면 우리는 타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놓고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은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저는 이 말을 자주 되뇌이며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었는가입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마지막 순간이 가면 결국 우리가 얼마나 남을 사랑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타인을 기쁘게 해줄 때 그 기쁨은 나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반대로 타인을 괴롭게 하면 나 역시 괴롭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면 그 사람만큼 내 마음도 편안하고 평화롭습니다. 세월이 지나보면 출세나 명예,
권력 같은 것들은 결국 큰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선두주자가 되거나 영예로운 자리에 오른 적이 있더라도 나이가 들면 그것들이 단지 지나간 추억일 뿐임을 깨닫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며 왕년의 마리아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왕년이라는 것은 결국 지나간 세월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젠가 깨닫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게 허무하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늙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했던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 누리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며 결국 우리가 추구한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현재 자신에게 닥친 고통을 매우 크게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지나갈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대부분 그렇게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간증하면서 우리는 결국 너와 나 모두 불쌍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실세도 명예도 결국 그리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목에 힘이 빠지고 체정이 따뜻해지며 말투도 부드럽고 따사롭게 변합니다. 나이가 들어보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이제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애쓰지 말고 지나친 정쟁이나 고집을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선한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며 실제로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길입니다. 또한 오늘을 충실히 살고 현재를 만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히 찾아오는 자연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우리가 스스로 최선을 다해 만들어 나가는 예술 작품입니다. 이 말은 정말 멋지게 느껴집니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젊음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름답고 매력적인 노년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자신을 가꾸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아름다움과 매력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목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자기 자신을 가꾸느냐에 따라 우리는 자신의 매력적인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노년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지, 그 품격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노인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늙음이란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성숙해지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깨닫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움을 더해가는 과정입니다. 나이를 추하게 전식하면 그 사람은 단지 나이가 든 것에 그치지만 나이를 아름답게 가꾸면 그 나이는 마치 가장 아름다운 석양처럼 빛날 수 있습니다. 젊음은 피부와 에너지, 그리고 체력을 통해 아름다움을 나타내지만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성숙한 영혼과 절제된 내가,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경험에서 나온 지혜가 아름다움을 이룹니다. 한 권의 시간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이 있을까? 어제는 이미 지나간 역사일 뿐이며 내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선물인 것처럼 지나간 어제는 그저 추억일 뿐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걱정하며 내 인생을 소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기적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는 기적이기도 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52년을 훌쩍 넘은 나이에 오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쌓인 50여 년의 시간이 오늘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선물이자 기적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만 주위를 둘러봐도 아름다운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더 높은 꿈과 욕망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행복을 찾는 것도 큰 기쁨이 됩니다. 불행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할 때 생긴다고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치우려 하기보다는 비우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비치는 햇살, 멀리서 들어오는 바람, 저녁 노을에 불타는 색깔, 밤하늘의 별들 도울 오고지지 알기 투치. 세상 그 무엇도 선물 아닌 것이 없게 느껴집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평화롭게 잠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삶이겠습니까? 노후에는 바로 그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노후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은 70% 이상이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몸을 소중히 아껴야 합니다. 건강이 나쁘면 마음도 아프기 마련입니다. 건강을 챙기며 마음의 평화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노후를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아파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회복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은 더디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모든 것들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게 됩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위해 재테크를 하는 것처럼 건강을 유지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미리 노년의 건강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끼니를 대충 때우지 말고 몸에 좋은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며 물도 자주 마셔야 합니다. 걷기는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걷기는 몸을 움직이는 가장 간편하고 기본적인 운동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일 30분 정도 걷는 것은 정신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에 보면 건강을 소홀히 하여 노년이 불행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병장수 시기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려면 노후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저 집에만 누워있지 말고 동네 친구들과 가끔 만나서 수다도 떨고 가까운 산으로 등산도 다니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만 하던 일에 갇혀 외부와 단절되지 않도록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며 바깥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칠 전 봉사활동 중 만난 70대 할머니가 자신이 가장 나이가 많다고 하며 밥을 사주셨습니다. 어두운 저녁 시간에 밖에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처음 만난 사람과 맘껏 수다를 떠는 모습을 보니 정말 멋진 인생을 즐기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 할머니를 보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사는 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늙어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처음 가는 길입니다. 처음이 아닌 길은 없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길은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반년 감각도 사풀기만 합니다. 그 길을 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습니다. 때론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시리도록 외로울 때도 있을 것이고 그리운 마음이 미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도 조금씩 되어가며 건강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지팡이는 절실해지고
애틋한 친구를 그리워할 나이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슴 뛰는 일이 있을까 하여 노력인 줄 알면서도 두리번 찾아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는 한 발 한 발 더디지 걸으면서 앞길이 뒷길보다 짧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발자국을 하나하나 새기며 걸어가야 합니다. 비록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도 그 발자국이 노을처럼 아름답게 새겨지기 바라며 황혼길을 천천히 걸어가세요. 꽃보다 아름다운 단풍처럼 해돋이 못지않은 저녁 노을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더욱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년 된 인생을 위한 10계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노후를 적극적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정리정돈을 하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일상의 관심과 애착을 줄이고 몸과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생 동안 누적된 생활 습관과 잡다한 용품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서책이나 골동품, 기증품도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선물하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기쁩니다. 이것이 현명한 노후 관리의 첫 번째 중안입니다. 두 번째는 몸치장을 하라입니다. 언제나 단정한 몸치장을 하고 체력 단련과 목욕을 일상적인 일로 삼아야 합니다. 몸의 냄새를 없애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의복도 깨끗하고 좋은 것을 맞추어 입으며 옷이 날디다 나는 말처럼 나이가 들어도 추잡스럽고 구질구질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대외 활동을 하라입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모임에 부지런히 참가하시라. 세상 돌아가는 정보와 소식을 얻을 수 있고 동창회나 직장 모임, 취미 모임 등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쇠퇴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언어 절제를 하라입니다. 입을 닫을수록 좋고 지갑을 열수록 환영받습니다. 꼭 한 말만 하고 논평보다는 덕담을 많이 하시라.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좋아하고 박수를 많이 치면 환영받습니다. 장건설은 피하고 짧고 간결한 지혜로운 말이다. 유머 한마디는 남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몫을 하라입니다. 돈이든 일이든 제 몫을 다 해야 합니다. 돈과 인심은 먼저 쓰는 것이 존경과 환영을 받는 법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고 언제나 남의 지적만 받고 무임승차하는 것은 스스로를 천대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포기와 체념을 하라입니다. 건강, 출세, 사업, 가족, 부부, 자식 문제 등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이 많습니다. 이제는 과감히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이 선명합니다. 되지도 않는 일로 속을 끓이지 않으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평생학습을 하라입니다. 배우는데 나이는 없습니다. 컴퓨터 앞에서나 언제든지 공부하는 뛰어있는 사람이 되시라. 실지식과 정보를 제때에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경을 쓰고 흰머리를 틀어올리며 책을 들고 공부하는 모습은 노년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여덟 번째는 낭만과 취미를 가져라입니다. 바빴한 삶 속에서도 낭만을 잃지 말고 내 꿈을 꾸며 살아나며 살도록 하시라. 가문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늙어도 청춘입니다. 산소를 즐기며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전념하는 것도 큰 행복입니다. 삼매경에 빠질 수 있는 취미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아홉 번째는 봉사를 하라입니다. 평생을 사회의 혜택 속에서 살아왔다면 이제 남을 위해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베풀고 나누는 것이 복을 짓는 길입니다. 작은 나눔과 봉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10번째는 허심과 겸손하라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면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은 마음을 비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비어야 세상이 밝게 보이고 이순을 발견하면 그 인격이 돋보이게 됩니다. 결국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누리게 되며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